시어머니가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마음속에 거짓이 없다면 마셔보세요. 남편은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찻잔 속에서 죽음의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내민 찻잔. 그 안에는 독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세 번의 지옥 같은 시험. 그리고 이 집안이 평생 숨겨온 충격적인 비밀. 나는 시어머니의 세 가지 지옥 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그녀의 가장 큰 비밀을 밝혀냈다. 마음속에 거짓이 없다면 이 차례 마셔보세요. 시어머니 이씨 부인이 파란 학이 그려진 얇은 도자기 찻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 매끄러웠습니다. 마치 그녀의 머리에 꽂힌 비치처럼. 우리는 향의 무게와 말로 하지 못한 적의로 가득 찬 그녀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 윤우는 창가에 서서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긴장된 등이 그가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력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 온 지 겨우 일주일이었지만 이미 황금빛 새장 안에 갇힌 새처럼 느껴졌습니다. 연기 나는 검은 찬물을 바라보며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독이라는 것을. 이것이 세 번의 지옥 같은 시험 중 첫 번째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며 이씨 부인이 평생 간직해온 끔찍한 비밀을 발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피와 배신, 그리고 이 명문가의 심장 한가운데에서 수십 년간 타오르던 슬픔으로 물든 그 비밀을요. 혼인 전 새 삶은 산속 시냇물처럼 단순하고 맑았습니다. 저는 민주, 소박한 약초꾼의 딸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부유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말린 약초 뿌리의 향기와 아버지의 지혜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약초를 알아보는 법뿐만 아니라 자연과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식물은 민주야.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단다. 모든 것은 지식과 의도에 달려있지. 말과 행동도 마찬가지야. 저는 그 가르침을 영혼 깊이 새겼습니다. 어떤 뿌리가 통증을 가라앉히는지, 어떤 열매가 심장을 멈출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약은 친절이며 가장 무서운 독은 증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윤우와 저는 봄 축제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엄청난 재산의 후계자였지만 그의 눈에는 오만함이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사랑 이야기는 동화 같았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비록 엄하지만 공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랑에 눈이 멀어 그 말을 믿었습니다. 혼례는 성대했습니다. 여러 겹의 무거운 비단으로 치장한 저는 이씨 가문의 저택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아름다움이 차갑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 이씨 부인에게 처음 절을 올리는 순간부터 저는 우리 사이에 얼음벽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대리석으로 조각한 듯한 얼굴을 가진 키 크고 당당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영원한 슬픔의 표정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의 낮은 신분에 대한 경멸만이 담긴 눈빛으로 저를 훑었습니다. 그녀는 과부로서 철권으로 가문을 통솔하고 있었으며 하인들의 말에 따르면 오래전 장남의 의문스러운 죽음 이후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인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한없이 외로웠습니다. 제 모든 행동이 현미경으로 관찰되었습니다. 하인들 중에서 수석집사 지호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공손했지만 우리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저는 그의 눈 속에서 싸늘한 공허함을 보았습니다. 그는 맹금류가 먹이를 노리듯 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윤우는 저에 대한 사랑과 자식으로서의 도리 사이에서 갈등하며 그 이상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씨를 이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해. 이씨 부인이 잘라 말했습니다. 약초꾼의 피는 양반의 피가 아니야. 그 자랑하는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보라고 해. 그리고 일곱째 날 그녀가 결정을 선언했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 목소리는 반론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내 지혜와 충성심과
순결함을 보여줄 3가지 과제야. 모두 통과하면 이 집의 안주인이 될 것이다. 하나라도 실패하면 온 것 그대로 이 집을 나가게 될 것이며 내 아들을 2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윤우의 눈에서 절망을 보았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리며 저는 깊이 허리를 굽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씨 부인은 비죽이 웃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지옥 같은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녀와 마주 앉아 있었고 우리 사이에는 첫 번째 시험인 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음의 순결함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짓이 없다면 마셔보세요. 그녀가 참을성 없이 반복했습니다. 저는 향을 들이마시는 척 했습니다. 공기는 난초 향기로 가득했지만 그 아래에서 저는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향기의 흔적을요. 아버지는 그것을 죽음의 숨결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벨라도나의 옅은 아몬드 향이었습니다. 소량으로는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다량으로는 심장을 멈출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 시선이 그늘 속에 서 있는 지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저는 그의 손가락이 굳어지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였습니다. 하지만 왜? 아버지의 말씀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자연은 독과 해독제를 함께 준단다. 대개 아주 가까이에. 행동해야 했습니다. 빨리.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가장 공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향기네요. 하지만 아버지는 향기가 완전히 피어나려면 특별한 뿌리를 조금 넣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맛도 좋아질 뿐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통으로 자주 고생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그녀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두통은 그녀의 오랜 고통이었습니다. 흥미로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저의 기회였습니다. 저는 약초장에 다가가 필요한 것들을 찾았습니다. 가루로 빻은 인삼뿌리와 생강가루. 함께 쓰면 강력한 해독 효과를 내어 소량의 독을 중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돌아온 저는 예쁜 의식처럼 행동을 위장하며 2찻잔에 가루를 조금씩 넣었습니다. 어머니, 드셔보세요. 저는 찻잔을 들고 이씨 부인의 차가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주저없이 한 번에 마셨습니다. 잠시 세상이 흔들렸지만 치유의 힘이 이미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은 중화되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저의 자신감을 보며 미심쩍게 자신의 찻잔에 입을 댔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선 그녀는 살아있었습니다. 둘째로 맛이 정말로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에서 긴장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건 정말 도움이 되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두통이 가라앉고 있어. 그녀는 오랫동안 탐색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경멸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충격과 불신, 그리고 아주 작은 존중의 불꽃이 섞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통과했다. 그녀가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저는 그저 허리를 굽혔지만 눈끝으로 그늘 속 지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간신히 감춰진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승리가 그의 첫 번째 패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의 진정한 싸움은 시어머니가 아닌 그를 상대로 한 것임을요. 차 사건 이후 집안에는 기만적인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윤우는 최악이 지나갔다고 믿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일 뿐이라고요. 그리고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이른 아침 이씨 부인이 저를 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대대로 가문의 자랑이던 그곳이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제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정원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풍성하던 모란이 검게 변한 잎을 달고 서 있었습니다. 우아한 진달래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부패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사흘 전부터 시작됐어. 이씨 부인의 목소리는 흐릿했습니다. 정원사들은 저주라고 해. 이방인이 우리 집에 가져온 것이라고. 그녀는 저를 바라보지 않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이방인이 누구를 가리키는지요. 두 번째 시험이다. 그녀가 죽은 정원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이 정원에 생명을 돌려라. 사흘이 있다. 나흘째 아침까지 정원이 살아나지 않으면 너는 떠나게 된다. 그녀는 가고 저만 남겨졌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한 줌의 흙을 떠올렸습니다. 건조하고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소금기 있는 먼지가 느껴졌습니다. 소금.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소금물을 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개를 들자 하인 별관 창문에서 지호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물론 그였습니다. 그는 이씨 부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파괴하고 그 책임을 저에게 덮어 씌우려 했던 것입니다. 먼저 정원사들을 내보냈습니다. 윤우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민주야, 불가능해. 우리 그냥 도망치자. 저는 부드럽게 그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지금 도망친다면 그 수치의 그림자가 평생 저를 따라다닐 거예요. 저를 믿어주세요. 이어진 이틀 밤낮이 하나의 긴 노동으로 뒤섞였습니다. 저는 양동이로 깨끗한 물을 나르며 흙에서 소금기를 씻어냈습니다. 그런 다음 부엌에서 요리사들의 놀란 눈빛을 받으며 연근과 황기를 가져다가 큰 솥에 달였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달인물이 독에 오염된 땅을 되살릴 수 있다고요. 저는 몇 시간씩 그 약을 달인 후 물뿌리개를 들고 정원의 한치 한치를 돌며 땅에 뿌리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말을 속삭였습니다. 땅의 정령에게 드리는 부탁과 용서의 말을요.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허리는 아팠습니다. 지호가 그늘에서 저를 지켜보며 제 실패를 확신하는 증오의 눈빛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물녘에 저는 마쳤습니다. 정원은 여전히 생기 없어 보였습니다. 피로가 몰려왔고 저는 오래된 버드나무 아래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차가운 이슬에 잠이 깨었습니다. 눈을 뜨면서 주위를 보기가 두려웠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정원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고개를 떨군 모란 줄기에 작고 푸른 새잎들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진달래 하나에서 수줍지만 선명한 꽃봉오리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정원의 옛 찬란함을 되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돌려주었습니다.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이씨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옆에 멈춰서서 깨어나는 정원을 오래도록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진달래에 다가가 거의 애틋하게 꽃봉오리를 손가락으로 어루만졌습니다. 그녀가 돌아섰을 때 저는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 당혹감을 보았습니다. 내 아버지의 지혜가 참으로 크구나.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악의적인 계략이었으며 제가 그것을 이겨냈다는 것을요. 운이 좋았던 거야. 그녀가 빠르게 덧붙이며 평소의 엄격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는 운이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마지막 시험은 절대적인 충성심을 요구할 것이야. 준비하거라. 저는 다시 이겼습니다. 하지만 구석에 몰린 지호가 분노로 창백해진 채 모퉁이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세 번째 시험이 가장 잔인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집안의 긴장은 극에 달했습니다. 모두가 발끝으로 걸어다녔습니다. 지호는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그의 존재를 어디서나 느꼈습니다. 차가운 외풍처럼요. 그리고 위기가 닥쳤습니다. 기록보관인이 소리치며 집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선조의 사당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들이 사라졌습니다. 이씨 가문의 족보와 토지 문서들이었습니다. 그런 문서를 잃는 것은 명예를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씨 부인은 분필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즉시 저를 불렀습니다.
대청에는 지호를 필두로 모든 고참 하인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슬픔을 나타냈지만 눈은 승리감으로 빛났습니다. 함정이 닫혔습니다. 문서가 사라졌다. 이씨 부인이 단언했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험이다. 도둑을 찾아내고 문서를 돌려오너라. 해질녘까지 시간이 있다. 실패하면 내가 너를 도둑으로 선언할 것이다. 윤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이건 무리입니다. 닥쳐. 내가 그렇게 결정했다. 그녀가 그를 잘랐습니다. 저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도둑이 지호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하인들에게 물었지만 두려움에 그들은 고개를 내리깔 뿐이었습니다. 절망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그때 지호 본인이 다가왔습니다. 연민의 가면을 쓴 채. 민주애 씨, 정말 안타깝습니다. 세탁부 중 한 명이 어젯밤 애씨께서 사당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는데요. 저는 물론 믿지 않습니다만 혹시 방을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요? 도둑이 무언가를 갖다 놓았을 수도 있으니. 이것은 암시였습니다. 그가 직접 제게 증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마루청 아래에서 꾸러미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문서 중 하나에 조잡한 위조본이 있었습니다. 제 악의를 증명하기 위한 가짜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눈뿐만 아니라 모든 감각을 믿어라. 저는 종이를 얼굴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먹물, 거의 갓 쓴 것처럼 신선했고 희미한 백단향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 향기를 알았습니다. 지호는 그런 값비싼 먹만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종이 모서리에 작은 초록빛 얼룩이 있었습니다. 코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렇습니다. 황기뿌리 즙의 희미한 향기. 제 정원약에서 묻은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증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진보는 어디에? 눈을 감았습니다. 부엌 뒤편에 작고 버려진 조왕신 제단이 있었습니다. 방에서 뛰쳐나와 뒤뜰로 달려갔습니다. 기울어진 신상 뒤에서 비밀 공간을 찾았습니다. 그 안에는 이씨 가문의 인장이 찍힌 가죽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본 문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통 아래에는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누렇게 바랜 판지 한 통이요. 해는 이미 나무키의 털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판결을 기다리는 대청으로 다시 달려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대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돌로 만든 가면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지호는 고소함을 담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거의 졌다. 그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둑이 어디 있느냐? 도둑은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 저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호가 뻔뻔하게 웃었습니다. 지호입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그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말도 안 돼. 자기 자신을 구하려는 것뿐이에요. 아닙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백단향 향기에 대해, 황기즙의 얼룩에 대해. 지호는 창백해졌습니다. 꾸며낸 이야기. 진짜 문서는 어디 있어요? 그렇게 똑똑하다면? 당신이 숨긴 곳에 있습니다. 잊혀진 조왕신 재단에. 이씨 부인의 얼굴에서 그녀가 믿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경비가 가죽통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제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었습니다. 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홀렸습니다. 이것만 찾은 게 아닙니다. 저는 조용히 말하며 이씨 부인에게 오래된 편지를 건넸습니다. 이것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고 읽어 내려갈수록 그녀의 얼굴이 변해갔습니다. 돌로 된 가면이 무너지며 공포와 고통과 충격적인 깨달음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젊은 지호가 그녀의 고인이 된 남편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질투와 위협으로 가득 찬 연인의 편지였습니다. 마지막 줄에서 지호는 장애물을 처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씨 부인의 장남을요. 그는 서서히 퍼지는 독으로 아이를 독살했고 그 죽음을 열병으로 위장했습니다. 끔찍한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신뢰해온 사람에게요. 대청에 죽음 같은 침묵이 내려앉았고 그것은 억눌린 신음소리 하나로 깨졌습니다. 이씨 부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모든 갑옷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너는, 그녀가 지호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너는 괴물이야. 그때 그가 폭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마님의 남편께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저는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를 버리려 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이 집을 더 누릴 자격이 있어요. 그가 저에게 달려들었지만 윤우가 그를 밀쳐냈습니다. 경비들이 미쳐 날뛰는 지호를 붙잡아 끌어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이씨 부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고통과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너는,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듯 했습니다. 내 아들에 대한 진실을 되돌려 주었구나. 이 모든 시간 동안 저는 거짓 속에 살았습니다. 제 슬픔이 저를 잔인하게 만들었어요. 나를 용서해다오, 내 딸아. 마지막 두 글자는 기도처럼 울렸습니다. 그녀는 소박한 집안의 새댁에게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 절 속에서 새로운 가족이 태어났습니다. 윤우가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앞으로는 아무도 당신을 상처 입히지 못하게 할게. 남편의 품에 안겨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험이 통과되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증오의 시험이었으며 우리는 쓴 진실이 우리를 치유하도록 허락함으로써 그것을 통과했습니다. 그 끔찍했던 밤 이후 이씨 가문은 변했습니다. 냉기가 사라졌습니다. 이씨 부인과의 관계도 변모했습니다. 그녀는 제 스승이자 두 번째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정원을 가꾸었고 그 정원은 전보다 더 화려하게 피어났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지식을 그녀와 나누었고 그녀는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두통뿐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도 달래주는 제 약차를요. 윤우는 성숙해져서 진정한 가문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강하고 결단력 있는.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졌습니다. 가끔 저는 이 집 문턱을 처음 넘던 날을 떠올립니다. 3번의 지옥 같은 시험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통과했습니다. 제가 다른 이들보다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진심이 거짓을 이기고 연민이 세월의 얼음도 녹일 수 있다는 믿음을요. 이 이야기는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고귀한 혈통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원망의 심연 위에 이해라는 연약한 다리를 놓음으로써 세워진다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약은 바로 용서라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